자, 우리 책에는 396페이지 리츠. 자, 지금 말하는 리츠도 매년 이 한문이 딱 시험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 내용 꽤 쉽거든요. 자, 쉬운데 자 일단 번역해 볼게요. 이 말 약자입니다. 리츠란 말이. 이렇게 쓴답니다. 자, 이거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이 말이죠. 리얼 이스테이트가 뭐예요? 자, 일단 요 말 약자입니다. 자, 번역해보죠. 자, 내가 현재 투자할 거지? 어디 투자할 거요? 어떻게 투자할 거요?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전문가한테 맡긴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리츠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대 항상 전문가한테 맡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리츠란 말 뜻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리츠 해산을 먼저 설립합니다. 설립해서 맨 먼저 얘가 투자할 대상을 미리 공시한다고 하는데, 자, 현재 투자 대상이 뭔가 하면은 부동산과 부동산 투자하지, 그죠?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유가 정권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서 창원시 중심가에 대형 쇼핑몰을 만들 예정인데, 예, 공시합니다. 자, 공사가 보니 이게 한 3년 걸릴 것이고 공사 금액 한 1,000억이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 완료되었을 때 임대 등을 주면 한 90% 정도 아마 임대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연수익 한 8% 이상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딱 미래를 딱 공시한다고. 이걸 함과 동시에 여기 있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합니다. 해서 이 투자자가 보면서 뭐 있으면 이게 보니까 수익성이 있어 보인단 말이야. 있어 보면 여기 주식을 사겠죠? 사면 이 돈이 이렇게 흘러가서 리츠회사가 이 돈을 갖다 뭐 있습니까?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부동산을 개발하든지 이미 있는 부동산 등을 매입하든지, 또는 이 관리 운영 처분 등을 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투자자한테 뭐 있어 이렇게 배당해 준다. 여기에 다른 말로 리츠. 다시 해볼게. 내가 지금 어디 투자하는 거야? 부동산이지? 하는데 내가 직접 투자해 아니면 얘한테 맡겨.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부동산 투자 신탁이 말 쓴다고. 그 중요한 거는 자, 리츠 회사가 보니까요, 이 신탁회사인데 얘는 현재 보니까 직접 투자 방식, 간접 투자 방식. 간접이지? 요건 지금 주식을 사는 거지. 주식은 지분 투자입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부채적 채권입니까? 부채적? 지분. 그러니까 이런 걸 가끔 시험 내기도 해. 아주 짤막하게나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리츠라는 거, 우리 학원 건물이 있죠. 이런 리츠 다 발행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그럼 자, 중요한 건 이 리츠 회사가 크게 세 가지 회사가 있어. 세 가지. 암기할 필요 없을 거예요.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보통 리츠를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용어 쓴답니다. 두 번째,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세 번째, 기업이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 구조조정형 부동산 투자에서 크게 세 개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개에 대한 특징을 아셔야 돼, 지금부터. 자, 분명히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일단 얘가 주식을 발행하지 하면 이 말은 발행된 얘가 직접 모든 걸 다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러면 여기 회사, 자, 우리 잘 보실게. 회사 실체가 있냐는 거예요, 실체가. 실체? 이 말뜻은 직원도 있고 건물이 있어야 되지. 얘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는. 굳이 암기하지 말고.
있는 거예요. 응? 위탁 권리란 건 얘가 주식 발행했지. 그죠? 했으면 얘가 직접 하지 못하고 위탁, 딴 데 맡긴다 그 말 뜻이라고. 그러면 딴 데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회사의 직원도 없고 건물 등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면 다른 말로 SPC, SPC. 자, 다시 SPC란 말이 이 말 약자입니다. 이 금융을 수업을 듣고 나면요, 우리 저 경제신문 볼 때 좀 편해지거든요. 이 말이죠. 자, 그냥 그대로 번역하자고.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목적만 달성되면 이 회사는 자동 해산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회사는 보니까 성격이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 이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서류상만 회사가 존재하고 직원도 없고 건물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끔 이 말 꽤 많이 들어보죠. 이걸 우리말로 하면 명목형 회사 이 말 뜻이요. 이름만 있는 회사다. 속도 말로 이건 바지 사장. 참고로 이런 회사를 만든 목적은요, 이 회사가 이 말이요. 이 회사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해서 만들어진 회사다 보니까 그 목적만 달성되면 자동 회사는 좀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SPC라고. 그러면 얘는 반드시 참고로 이거 아셔야 돼. SPC는 얘는 보니까 법인세가 있죠. 자동 면제예요. 자, 우리 가끔 TV 보니까 뭐 있습니까? 예, 뭐 아일랜드에 보니까 페이퍼 컴퍼니 있다 하는 목적이 뭐야? 세금 포탈이야 원래. 요건 아시라고. 그래서 자, 하여간 이 참 좋은 어떤 제도인데 좀 악용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SPC는 회사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이 쪽지상에 있는 회사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업 구조 조정도 반드시 이건 SPC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즉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하고 요 차이가 있어요. 요 차이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 어쨌든 기업이 목숨이 간당간당한 걸 갖다가 뭐 있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서 기업을 해생시키게 만들어진 게 기업 구조조정 투자 리츠인데 일단 보시고요. 자, 참고로 회사에 실체가 없다 이 말 뜻이 뭐냐? 결국은 임직원을 상근을 둘 수 있냐? 요거 묻는 거예요. 묻는 게. 그러면 지금 이거 다 암기하지 말고 그냥 흐름만 쭉 보시라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회사는요,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으니까 이와 같은 주식 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회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맡겼으니까. 그지? 이와 같이 이런 회사를 보통 뭐라는 거면 자산관리회사 이랬습니다고. 얘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뭐 있습니까? 관리해 주는 회사지. 이거 이외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투자 자,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츠 회사는 세 개야.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세 개야. 그러니까 굳이 암기하지 한번 생각해보라. 자, 주식을 발행했는데 자기가 직접 관리해주는 회사, 다른 데 맡기는 회사, 이건 기업을 회생시키는 회사 세 개 있다고. 근데 여기 옆에서 이런 걸 보호해주는 회사 또 다른 회사가 있죠. 이건 스포트 회사입니다. 보호해주는 회사가 크게 두 개 있어요. 자산관리회사하고 투자 자문회사에 있다고. 그러면 여기 좀 조심할 건 투자 자문회사에 업무를 하셔야 돼. 얘는 업무가 딱 두 개요. 자문 기능과 평가 업무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얘가 관리, 운영 이런 등등은 못 한다는 거야. 아, 이게 뭐냐 이거요. 다시요. 리츠는 현재 주식이지.
그럼 현재 이 건물 제일 먼저 주식을 발행할 때 이 건물 가지고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또 이 주식을 몇 주 발행할 것이고 몇 주, 액면가 얼마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다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업무를 누가 해주냐? 얘가 해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맨 먼저 주식을 발행할 때 이 건물 가격이 얼마냐 평가해 주는 거지. 그죠? 또 현재 얼마니까 액면가 얼마에 몇 주 발행, 이런 모든 걸 설계해 주는 회사가 곧 얘라고. 딱 그거만 해준다고. 그러니까 오직 이 회사는 자문 기능과 평가 기능만 있습니다. 그걸 먼저 아시면서, 그러면 당연히 이와 같은 회사는 회사 실체가 있겠지. 그지? 이 관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얘도 평가 업무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실체 있는 거야. 당연하게. 자, 일단 이건 우리 회사가 아니야. 그건 기억하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회사 설립할 때 인가가 더 까다롭습니까? 등록이 더 까다롭습니까? 인가지? 자, 봐보죠.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은, 얘가 직접 주식을 전부 관리하고 부동산 다 관리하거든. 그죠? 그러면 요 놈이 장난치면 이 주식은 망할 것 같은데? 얘가 장난치면, 그 얘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둘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건 인가상이야. 인가. 그런데 위탁과 기업은 회사 실체 없지? 실제 업무는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속도면 이건 바지 사장 아니야 이거? 이름만 빌려준 거 아니냐고. 그 얘한테 뭐 설립할 때 뭐 이 까다롭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야. 누굴 잡아야 돼? 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있습니까? 등록이라고. 응? 얘 건물 다 하는 거지. 뭐 얘는 뭐 해야 돼? 인가사항이라고. 요놈은 이 건물 가치가 얼마 되니? 액면가 얼마 할 것인가? 몇 주 발행할래? 이것만 딱 해주는 거지. 나머지 실제 이 건물을 관리 운영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딱 그거만 해주게 돼 있지. 그 실제 이 어떤 주식의 큰 어떤 영향을 못 준단 말이야 이게. 뭐 이건 인감의 등록이겠습니까? 이래 간다고. 응?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프린터 있지? 프린터에 책이 워낙 복잡하는 게 일단 이걸 다시 묶어놨어. 예, 저기 있는 몇 페이지 있어? 7페이지. 자, 또 가볼게. 보자고. 그러면 이 주식을 부동산 관련돼 있는 주식을 관리하고 실제 부동산 등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부동산 관련돼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겠네. 그죠? 그래서 전문 인력 필요한데, 전문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가 하면요. 물론 좀 전문 인력 설명할 거예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요건 필요하겠지. 자기가 직접 주식을 관리할 거 아니야. 인력 필요하다. 5명 이상. 그런데 다시 보자고. 얘들은 현재 회사 실체 있어 없어? 없으면 전문 인력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대신 누가 관리해줘? 얘가 이 전문 인력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투자자면서는 결국은 3명이 필요합니다. 왜? 부동산 평가를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설립 자본금. 자, 설립 자본금.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 자, 보자고. 자, 보세요. 이런 거 우리 회사를 항상 설립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뭐부터?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고, 그다음 뭐 해야 돼? 설립할 인가나 등록 등을 하겠지? 설립할 거 아니에요. 한 해 이 회사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 뭐요? 자본금이 필요한 거요. 이런 순서가 회사 설립할 때. 그러면 회사 설립할 때 설립 자본금 이렇게 하시라고. 자기관리 5억, 위탁관리 3억,
기업은 3억이야. 533이라고. 그러면 영업인가 후에 인가란 등록 후에 이 기업이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 어떤 자본금이 필요한데 여기 얼마인가 하면 70, 50, 70억, 50억, 50억, 그 다음에 요건 70억이 필요해. 요건 나중에 넘어갈게. 10억 이상인데 일단 그럼 봐볼게. 자, 보자. 요거 떼놓고 별개를 보고 실제 우리 보니까 업무는 얘하고 자의 관리와 그 다음에 얘 대신 얘가 해주는 거 아니야? 비교해봐. 차이점 있는 거. 똑같지? 그지?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설립 저기 뭐야 설립 제공 필요 없어? 응? 주식에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요놈과 이놈은 같은 거 아니야? 그죠?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용 껍데기에 대한 설명이야. 지금부터는 실행, 그러니까 실행에 대한 문제거든. 실행.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표 있듯이 보니까 자 실행에 대한 문제가 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주식회사 주식을 자 발행해야 되지. 그죠? 이게 주식 공모 또는 뭐라는지 압니까? 상장, 이렇습니다. 상장. 자, 공모 또는 상장이 있어. 그러면 항상 거기 있는 전체 자산 중에 무조건 30% 이상 꼭 공모해야 돼. 그래도 30%. 근데 얘는 의무 조항이 없어. 자, 설명드릴게 이제. 보자고. 지금 분명히 리셋은 주식을 발행한 거지.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 뭐 있으면 그 주식이 수익성이 없으면 이 주식을 사겠냐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겠죠. 리셋은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만 투자하게 돼 있다고. 무조건. 그런데 요건 좀 달라. 요거는 원래 지금 하고 있는 리셋가 1998년도 99년 나왔거든. 이 제도가 1998년도 뭐 발생했습니까? 그래서 금융 대란 발생 후에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재무구조는 나름 튼튼했었는데 자금이 현재 일시에 부족하거든. 그래서 많은 기업이 그 당시 문 닫았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자 가만히 보면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이 기업이 현재 재무구조 상당히 튼튼한데 현재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업이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있어. 그러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꽤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만약에 현재 이게 뭐 1,000억이나 뭐 1억 정도 1조 정도 갖고 있다 해보자고. 이 땅 자체가. 근데 이걸 시중에 내놓으면 금방 팔리겠냐고 이거. 안 팔릴까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죠? 그럼 결국 이때는 뭐 있으면 벌써 이 기업이 망하고 나중에 팔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주식을 딱 발행하는 거야. 보통 주식을 이렇게 하거든. 액면가 5,000원짜리 보통 10,000원에 발행해. 응? 이렇게 하면 금방이 팔릴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서 뭐 할 목적? 기업을 해생시킬 목적이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알겠죠? 앞에 있는 자기관리 위탁은 궁극 목적이 뭐 있습니까? 철저하게 수익성 있는 부동산만 투자해. 근데 얘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서 우리 기업에 있는 자금 등을 회전시켜서 회생시킬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 얘한테 특례 조항이 굉장히 많아. 특례 조항이. 그런 걸 좀 기억하셔야 돼.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1인당 자, 물어보자고. 한 명이 어떤 특정 기업에 있는 주식을 51% 갖고 있어. 이거 독과점이지. 걔 마음대로 지고 흔들 거 아니야?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해서 일정 이상 가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50% 이상 갖지 마라 이래요. 사실 벌써 이게 독점이 벌써 이것도 옛날에는 불과 4년 전만 해도 되죠. 30 이상 못 갖게 돼 있었다고. 근데 지금 50% 이상 갖지 못한데 벌써 독점. 이 말은 벌써 이게 장사가 벌써 안 됐다는 게 옛날에.
그러니까 안 되는 게 계속 많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얘는 아까 뭐라 했어? 기업이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있지. 이런 조건 깔고 있어 벌써 날 샌다고. 이런 의무정 없다는 거야. 이 말은 혼자 100% 다 소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의무정 없다는 건 결국은 굳이 이건 주식 상장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분 제한.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회사는 투자회사입니까? 투기회사입니까? 투자지. 투자와 투기 차이 뭐야? 투기란 건 지금 당장 사가지고 지금 당장 팔 수 있지. 투기는 반드시 운영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결국 이 말은 집을 사면은 일정 이상, 일정 기간 이내 처분해서 안 된다는 거야. 에? 그래서 1년 이내 처분하지 마라. 일어났다고. 근데 얘는 그런 의무정 없다는 거예요. 에? 자, 마지막 자산 구성. 그 프린트행 잘 보시고 자산 구성 7번 보시고. 우리 투자할 때 어디 투자하면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유가 증권. 우리 아까 MBS 했지. 그런 채권 등에 투자하는 건데. 자, 일단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유가 증권 등에 투자해. 그런데 얘는 기업이 갖고 있는 어디만?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부동산에만 투자한다고. 자, 요 4개. 하나, 둘, 셋, 4개. 보니까 앞에 있는 요 놈은 같은 거 아니야? 그죠? 요건 다른 거지? 요걸 기억하라고. 이렇게. 총 8개를. 이 8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다 깊이 안 들어갈 테니까 이런 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에 대한 내용은 자기 관리하고 자산 관리는 같은 내용이고, 이 위탁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기업은 같은 건데 실행, 업무에 대한 실행이 뭐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 관리하고 이건 달라. 이를 구분하시면 아마 이 대충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거 안 되면 암기해야 돼. 방법 없어요. 매년 시험 나오거든. 우리 한번 책에 법조문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번역하면 이렇게 딱 튀어나와. 번역하면.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있지. 우리 한번 거기 제가 여기 요거 안 써놨거든. 그지? 이건 따로 좀 적어 놓으시라고. 이 내용은. 그나마 그 일부 위에 표시해놨지. 그죠? 그 위에 거 그 4개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시라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책에 있는 내용 확인 들어갑니다. 자, 책 가자고. 책은 쭉 설명 꽤 많은데 뭐 이것저것 설명 되게 많거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뭘 보는가 하면 우리 책에 보니까 웃기는 399페이지 보니까 밑에 컨삼 부동산 투자해서 현황에서 401페이지 나는 이해 안 돼. 이런 거 왜 싫은지 모르겠어. 하여튼 아무 쓸데없는 내용인데. 자, 실제 중요한 건 402페이지. 자, 컨4번 투자회사법이 있을 거예요. 이게 법 전문이야. 이 법 전문 제가 정리한 게 요거라고, 요거. 요 내용. 자, 일단은 중요한 몇 개 체킹합니다. 자, 양갈로 2번에 갈로 1번. 부동산 투자에서 동그라미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말 임직원 상권 둔다. 밑줄. 이 말은 임직원 상권 둔다. 이 말이지. 예? 자기관리는 회사 실체 있는 거지. 위탁이나 기업은 그 말씀 안 돼. 예? 그래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우측 가보니까 거기 뭐 있는가 하면 갈로 3번 법인격. 자, 법인격 정리해 볼게요. 자, 잘 보셔야 돼. 법인격은 첫 번째 보니까 반드시 이건 무슨 회사라고? 주식회사지?
주식에서는 상법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2항 가보니 뭐라 써놨습니까? 2항 보니까 자, 부동산 투자세법 2배는 무슨 법에 따라간다? 상법, 그죠? 상법이 준용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명칭은 반드시 부동산 투자 회사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아니야. 네? 반드시.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맨 밑에 갈로 4번에, 거기 맨 밑 동그라미 2번 있지? 그죠? 회사 설립 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넘어가서, 가로 2번. 자기관리 설립 잡은 거 얼마? 5억이지. 그죠? 위탁과 기업은 설립 잡은 얼마요? 3억이지.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갈로 4번. 영업인가. 자, 어디 보는가 하면요.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쭉 가서 첫째 줄. 국토부 장관의 인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 밑에 갈로 5번 등록 첫째 줄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뭐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갈로 4번과 5번에서 구분하셔야 돼. 갈로 4번은 인가지. 갈로 5번은 뭐 있습니까? 이 등록이지. 등록은 누구와 누구만? 위탁과 기업이지. 이 말은 저기 뭐 있습니까? 자기관리 분명히 이건 인가? 이걸 이 법 해석하면 그죠? 그래 보시고 자 5척에 6번에 최저 자본금 동그라미 1번 자기관리 70억 위탁관리와 기업은 50억 그 다음에 자 가로 8번 위탁관리는 자 동그라미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탁관리는 본점 위에 지점 설치할 수 없다. 뭐 당연한 거지. 왜? 본점도 직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절대 본점 직은 없는 결과 지점 설치 못 합니다. 기업 구조증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밑에 양가로 5번에 가로 1번 주식 공모. 자, 뒷장 가볼게. 자, 뭐라 했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게 전까지 발행하는 주식은 일반인 청약할 수 있다. 앞에 다시 가볼게요. 앞에 40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 관로 통과 쭉 가서 뭐 있습니까? 까지는 발행할 수 없다. 주식을. 이 말은 인가는 등록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또 갑니다. 부동산 투자 영업인가는 등록한 날로부터 쭉 가서 뭐 있습니까? 몇 프로? 주식 총수의 마지막 줄 100%의 30일 이상을 갖다 뭐 이 일반 측량하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밑 동그라미 4번 뭐 있습니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선 주식 공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보자고. 이 말만. 자, 했던 거. 주식 공모는 제가 구체적 내용 나중에 할 거야. 공모는 분명히 몇 프로 이상이 30인데 얘는 그런 의무적 없다는 거지. 그지? 그 표현이 그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주식 분산. 자, 칠판 보고 주식 분산 이 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입니다. 네? 둘 다 50 이상 갖지 못하지. 근데 기업은 그런 의무적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먼저 기억하시면서 자, 봐볼게. 주주 이름과 그 특별한 관계 이 말이 이 결국은 다른 말로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1항 보니까 쭉 넷째 줄입니까? 50 이상 초과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 나이 쪽. 그러나 자, 우측 가보니까 동그라미 7번이 있습니까? 7번 가보니까 기업 구조정은 이런 이 법에 준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라고. 그 다음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거기 있는 1항이 중요하거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 갖추기 전까지 현물 출자 방식으로 신주 발행 못하죠. 자, 정리해 볼게. 이거 보세요. 현물 출자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인가나 등록 후에 또 뭐요? 최저 자본금이 충족된 후에 발행할 수 있지. 그죠? 그럼 다시 어디 가는가 하면 책 앞장 자 403페이지 403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당연하게 회사 설립 시 현물 투자할 수 있어 없어? 아니 보자고. 설립을 먼저 인가를 먼저 해. 설립을 먼저 할 거 아니야. 그지? 하고 그다음 뭐해? 설립 시 설립하고 그다음 뭐해? 예, 최저 자본금 필요한 저기 최저자본 필요하죠? 최저가 아니고 뭐 있습니까? 설립 자본 필요하지? 아니, 설립할 때 설립 자본금 필요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인가 등록 받지. 그다음에 이거 뭐 최저자본 필요하지. 그러니까 충족된 후에 현물 출자한다며 논리가. 그러면 설립 시 현물 출자 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못 할 거 아니야. 이후부터 할 수 있다며 논리가. 그럼 자동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될까요? 문제 풀 때. 응? 자, 그래 보시고 D장 뭐 설명 꽤 많거든요. 자, 쭉 넘어가서 409페이지 자 갈로 4번 자산관리회사 인가지 인가. 자 1항 보니까 기억에 잡은 거 얼마야? 70억. 자산 운영 전문인력 몇 명 필요합니까? 5명이지. 여기 있는 요거 인가고 70억이고 5명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다음 투자 자문회사도 뭐 있습니까? 그 1항이 중요하겠네. 자, 얘는 보니까 분명히 무슨 기능? 자문 및 평가 업무만 한다. 2항의 기억번 잡은 거 얼마요? 자본금 10억입니다. 전문 인력 몇 명이지? 3명. 그지? 자, 7번 보고 요거 묻는 거 아니야, 요거. 이런 거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만 정리하고 나머지 그냥 넘어갈까 지금은. 자, 요거 됐으면 문제 풀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용 다 보지 말고 요 컨트롤 있지? 요거부터 정리해. 요거부터. 자, 문제 가볼게요. 어디 보는가 하면 예, 1페이지 1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자산을 부동산 취득, 관리, 계량, 처분, 개발 사업 등의 방법으로 투자 운영하여야 한다. 이 말이 뭐야? 잠시 여보세요. 부동산 투자에서 업무는 주로 뭘 하냐 묻거든. 부동산 관련된 걸 모두 다 한다 생각해. 개발도 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굳이 그건 암기하지 말고 하여튼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전부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2번 가볼게요. 아까 했지만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 제하고는 뭐야? 상법에 정받는 거지. 그다음에 3번 보니까 자, 임직원 상권 밑줄. 이 말 나오는 순간 무슨 관리? 자기 관리죠. 자, 넘어가 볼게요. 4번. 자,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 조정은 회사 실체에 있어 없어? 없죠? 무슨 회사? 명목형 회사다. 5번.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본점 이외 지점 설치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직원 등을 둘 수도 없다. 6번. 자, 가보니까 투자에서는 자산을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맡긴다. 무슨 회사? 위탁관리지. 그 다음에 7번. 자기관리는 뭐요? 자본금 얼마? 5억이지. 자, 그 다음에 8번. 자기관리는 최저 자본금 얼마요? 70억. 9번. 위탁과 기업은 설립 자본금 얼마? 3억. 그 다음에 10번. 위탁관리는 주주 1인과가 특별한 관계자 묻는 순간 이 말 같은 말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이 말 뜻이야. 한도는 무조건 뭐야? 50 이상 갖지 못하는 거지.
그죠? 11번. 자, 요거는 자, 빼버렸는데 이거 보세요. 원래는 자산 구성은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유가증권 등 할 수 있는데, 자, 부동산 70 이상하게 돼 있거든. 유가증권 10% 이상하게 돼 있다고. 합치면 얼마요? 80인데 이건 잘 볼 게 뭔가 하면 요 뒷말이 부동산만 나오면 70이야. 네? 유가 이 부동산 이입에 다른 게 뒤에 따라오지. 따라오면 무조건 80 생각하라고. 문제 푸는 요령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부동산만 나 있어 아니면 뒤에 다른 거 나 있습니까? 따라와 있지. 따라오면 80. 부동산만 나오면 70이라고. 자, 그다음요. 자, 저기 있는 12번. 주식 해설하며 그 상호는 반드시 부동산 투자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거지. 그다음에 13번은 나중에 할 건데, 금융기관의 사채나 차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할게요. 14번. 투자 자문에서의 목적은 뭐 할 이 업무입니까? 네? 이거 얘는 무슨 뭐 할 의무가 있냐고. 자문과 평가에 대한 업무가 있는 거. 절대 얘가 직접 이 주식을 관리 운영 못 한다고. 되었죠? 일단 그러한 내용만 좀 따라가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책의 414페이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얘도 칠판 보죠. 요거는 아마 대부분 다 PF라는 말을 꽤 많이 들어봤지만 아마 이걸 이해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좀 쉽지 않지만 비교할 때 생각 말고 대충 따라갈 수 있거든. 자, 가볼게. 이제 여기 보세요. 항상 비교할 게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하세요.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다른 말로 뭐라는 하면 PF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자, 이때 일반 기업 금융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이래 봐야 돼. 자, 보죠. 내가 현재 빌라 등을 짓는 집 장사인데 은행 돈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은행 돈을 빌려서 이 빌라 등을 지어서 분양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일단 맨 먼저 부동산을 지금 개발합니다. 하는데 우리 개발업자를 보통 뭐라 하는지 압니까? 사업주. 자, 사업주가 빌라 등을 이 개발할 때 돈이 부족하죠. 돈이 부족하면 당연히 얘는 뭐 있습니까? 어디 갑니까 이제? 은행 가야 되지. 가서 나 현재 빌라 질 건데 돈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너 돈 좀 빌려줄래? 라고 요구하면 은행은 뭐라 했습니까? 돈 빌려줄게. 대신 너 이거 제공해 줄래? 라고 한다고. 담보. 담보가 뭐냐? 확실성 있는 부동산 등이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응? 자, 요걸 가진 돈을 빌려줍니다. 자, 일단 100억이란 돈을 빌려줬다 할까? 자, 이 사업주는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요걸 이 건물 등을 지은 후에 나머지 여기 분양하면 수익이 나오겠지? 그죠?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은행 돈을 갚고 남는 건 누가 챙겨? 얘가 챙길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 보통 하고 있는 개발이지. 그죠? 그럼 이때 보니까 특징 아셔야 돼. 자, 이때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누가 져? 사업주지. 그죠? 자, 일단 모든 책임은 현재 보니까 얘가 책임진다. 저 무슨 말이냐? 자, 다시. 개발해버리니 지금 우리 현재 창원시 같이 미분양이 꽤 많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나왔던 수익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 50억만. 그럼 물어볼까? 이 개발업체 사업주는 돈 100억 빌려갔지. 그런데 개발한 후에 미분양이 발생되었은 결과 수익이 50억 나왔다 해서 얘한테 갚아줄 금액은 50억만 갚아주면 끝나? 아니지. 빌려간 금액 다 갚아야 되죠. 결국은 얘는 무조건 얘한테 어떤 소송 등을 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여기에 소구 금융이 있습니다. 소구. 이 말은
소송에 대한 대상 된다. 반드시 원금 이자를 갖다 뭐 있으면 내가 얘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업주가 해 아니면 은행이? 사업주이죠. 그래서 이 말은 자금 관리는 결국 뭐 있습니까? 사업주가 하더라. 이 사업주 일종의 뭐 차입자. 차입자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차입자가 되어진다. 이런 거요. 자, 그러나 다시 보자. 이제 잘 보세요. PF는 제일 먼저 PF 회사를 먼저 설립합니다. 자, 잘 들어봐. 이 쉽지 않은데 설립을 누가 하는가 하면요. 여기 있는 모기업인 사업주가 일정한 지분을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한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보셔야 돼. 이 회사 성격이 있죠. 첫 번째 SPC야. SPC는 회사 실체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럼 자동용 SPC는 무조건 법인세는 뭐예요? 자동 면제야. 뒤에 따라와야 돼. 그리고 이 모기업인 사업주와 뭐 독립된 회사라고.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얘가 망한다 해도 독립 별개사지. 망해도 얘한테 영향 안 줘. 얘가 망해도 이 회사한테 영향 안 준단 말 뜻이야 이게. 에?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PF에서 이제 부동산 등을 개발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보니까 지금 아무도 없지. SPC니까. 그죠? 돈이 부족하니까 얘가 얘 대신 어디 은행 찾아가야 돼 이제 은행에. 우리 은행을 다른 말로 대주단 이래서 대주단. 대주단은 다른 은행 연합 이 말 뜻이에요. 네? 찾아가서 나 현재 개발할 건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 좀 빌려 돌래라고 요구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은행은 뭐 있습니까? 돈을 빌려주겠다. 대신에 뭐요? 너 뭐 제공하라? 자, 이때 담보가 중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고. 응? 이게 아니야. 응? 현재 이게 왜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알아? 파이낸싱이 뭐지? 돈이잖아. 즉 자금 끌어내 말이야. 뭘 보고? 그러니까 이 말은 프로젝트는 사업의 계획성이 뭐요? 여기에 담보예요, 담보. 응? 이게.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은 현재 공사 기간 얼마 걸리고 비용 얼마 들어가고 얼마 동안 이용해서 몇 년 후에 보니까 현재 비용이 현재 보니까 1조 들어갈 건데 예, 이 5년 후에 수익이 나오면 보니까 한 3조 나온다. 이런 종이 쪽지란 말이야. 이걸 주면은 은행이 심사하겠지. 수익성이 있구나. 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프로젝트 하는데 이 의미를 아셔야 돼. 이게 뭐냐, 결국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지? 앞으로 이만큼 개발은 돈이 나오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 프로젝트 같은 말은 뭐야? 미래 뭐요? 수익. 현금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면, 그래서 이게 PF입니다. 응? 그 돈을 여기서 빌려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뭐 하지? 얘한테 갚고 남는 수익은 얘가 챙길 거 아니야. 그지? 이런 큰 흐름 아셔야 돼. 그러면 자, 다시 한경이 더 가볼게. 이제 이때 보니까 차입자는 여기 PF 회사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사업주입니까? 차입자. 얘는 누구 보고 빌려준 거야 지금? 얘 보고 빌려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현재 뭐 있습니까? 차입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라고. 차입자.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뭘 보는가 하면요. 자, 잘 보시라고 이제. 요걸 갖다 1조란 돈을 빌려주었는데, 요 공산 결과 보니까 여기에 수익이 별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5천억만 나왔어. 참고로 PF는 이러면 잘 모르지만 우리 아파트 짓는 건설 현장의 삼성이 여기 보니까 창원도 있고 서울의 강남에서 이 삼성의 아파트를 짓고 있답니다. 그러면 각각 있는 사업장마다 이러면 잘 모르지만 독립되어 있는 이 회사 따로 다 있어. 네? 실제 삼성이 건물 짓고 있지. 그 사업은 얘가 하는 거 아니야? 삼성이 그지? 그래 보시면 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 돈을 갚고도 5천억 부족하지. 1조 빌려줬으니까. 그러면 사업은 실제 얘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얘 명의로서. 그지? 그 얘한테 가서 야, 나 손실 본 거에 대해서 너 책임져. 했을 때 얘가 책임질 필요 있냐? 없다는 거야.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리 뭐라는 거면 비소구 금융, 즉 소송에 대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야. 왠지 알아? 좀 이따 하겠지만 얘가 보니까 일일이 사업을 다 간섭한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일단 요거부터 할게. 그러면 다시 얘가 돈 얘한테 빌려주었지. 주면은 이 회사에 직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직원. SPC니까. 그죠? 없으면 이 돈 관리 누가 할 거예요? 응? 앞에 있는 일반 기업은 얘가 회사 실체가 있으니까 얘가 다 관리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주가. 얘는 현재 SPC는 회사 실체 없잖아. 없으면 둘 중 한 놈이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얘한테 맡기면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다시 얘한테 은행한테. 그러니까 맡긴다 이게 뭐냐? 맡긴다 이게 다른 말로니 위탁 또는 신탁 또는 이걸 우리 영어로 escrow 계죠. escrow는 다른 업무를 갖다 대행한단 말이야. 계정 또는 계좌 쓴다고. 그럼 자 다시 볼게. 요 삼성이 어떤 아파트 지을 때 자재 등을 구입해야 될 거 아니야. 돈 들어가지. 돈 누구한테 있어? 사업은 누가 해? 그러니까 삽질은 얘가 해. 그 돈 필요하지. 그럼 계획서를 얘한테 제출해야 될 거 아니야. 얘 심사에서 타당성 돈 빌려주겠지. 이렇게 돈 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결국 얘도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정 관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업이 잘못되면 얘도 책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비록 이만큼 빌려주었지만은 손실 등이 나면 이 빌려간 금액 중에 나오는 수익만큼 이 돌려주는 거지. 그 나머지 책임 못 지겠다는 거야. 근데 맨 처음 돈을 빌려줄 때 이 사업의 계획성을 딱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돈 빌려주겠냐고. 안 빌려주겠지. 위험성이 크니까. 근데 그럴 때 얘한테 요구한다. 야, 이거 위험성이 큰데 혹시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책임진다면 내가 돈을 빌려줄게 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그럼 얘가 콜하지. 그 부분은 책임져야 돼. 이런 걸 다른 말로 예외적으로 제한 소구는 가능하다. 응? 일정 부분은 책임진다. 그렇지만 모든 걸 책임지는 소구 금융은 안 된다는 거야. 에? 자, 일단 이 큰 틀 잡아야 돼. 큰 틀을. 그러면 한 개만 더 들어갈게. 사업주는 자, 2개만 할 거예요, 제가. 앞에는 보니까 일반 기업은 모든 책임 누가 졌어? 사업주지. 그죠? 근데 얘는 보자고. 모든 책임 얘가 다 지는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보니까. 일정 부분 은행도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한 결과 위험이 뭐하다고?
분산된다 뭐까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할게. 뭘 하는가 하면요. 예, 우리 거기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자, 프린트, 이거, 프린트 제가 설명을 다 안 할 겁니다. 자, 몇 개만 좀 설명할 건데, 이 프린트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여기 내용 중에서.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그 밑에 대주단 특징 같은 거 중에서 대주단 특징은 한 개, 1번과 2번만 정리하라고. 1번, 2번. 자, 그 다음에 여보세요 다시 이 용어를 아셔야 돼. 부외검류 용어. 요 부외랑 이 부란 건 장부. 장부 이외의 돈을 갚아줄 금액금 말 뜻이에요. 다시 해볼게. 자, 보세요.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둘 다 은행에 지금 돈을 빌렸어. 100억이라는 돈을. 근데 A라는 기업은 기업의 장부상, 재무제표의 장부상 보니까 부채 항목에 얘는 100억이 기재되어 있다고. 이건 장부에 있는 부채 맞지? B라는 기업 보니까 그 장부상 부채가 없지만 갚아주는 거야. 이게 장부상 없는 부채라고. 응? 자, 다시. 일조란 돈을 빌려주면은 이 일조란 이 부채는 장부상에 PF회사 장부에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사업주에 있는 장부에 저기 부채 있겠습니까? 아, 누구 장부에 부채 기재돼 있어? 얘 장부지. 얘 장부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없지만 실제 돈은 누가 갚아주는 거야? 사업주가 갚아주는 거지. 그 말이야 이게. 사업주의 장부상에 부채가 없지만 갚아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부외금융이야. 표현하자면. 자, 지금은 요거까지만 할 거야. 요까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게 쉽지 않은데 공부할 때 이렇게 앞에 있는 일반 기업 금융과 비교하면 금방 따라갈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한 개만 내볼까? 요 말 묻는 거예요. 보세요. 돈 어느 놈이 쥐고 있어? 얘가 쥐고 있지. 사업 중간 얘가 파산 났거든? 얘 망했다고. 망하면 어떻게? 이거 덜어내고 다른 기업 집어넣어도 관계없지. 왜? 현금, 돈 어느 놈이 쥐고 있는데. 이 말은 뭐야? 여기 있는 사업주가 파산 등이 난다 하더라도 이 개발사업에 직접적인 영향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보니까 아파트 건설에서 가끔 망하지만 그 어떤 사업자에 전혀 위험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사실은. 응? 그와 같은 현상을 좀 아시라고. 자, 지금 책 읽지 말고 PF 내용 우리 책 굉장히 어렵거든요. 읽지 말고 이렇게 설명하라고. 이렇게. 이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자, 문제를 제가 풀어볼게요. 문제. 자, 15번 문제. 15번에 가볼게요. PF는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에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 계약 따라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자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이게 말 되게 길죠? 여보세요 말입니다. 우리 얘가 돈을 빌려줄 때 뭘 보고 빌려줘?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면 이만큼 수익이 나오겠다는 프로젝트를 통해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뭔데? 미래 현금 흐름이 담보가 돈을 빌려준다 이 말이라고. 그 뜻이. 에? 자, 그 다음에 16번. PF는 담보대출 자 있는데 대량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참고를 해보세요. 자, 여기 담보대출이야. 에? 이거 이입에 얘가 지분 형태 투자하지. 그죠? 그러니까 담보대출로만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지분 형태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그 말이에요. 담보대출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다. 17번. PF는 사업시행제 원리금 상한은 해당 프로젝트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의존한다. 자, 이 말 보세요. 돈을 1조 빌려 갚아주는 금액은 얘가 몽땅 책임져? 그거 아니지? 나오는 뭐요? 요 돈만 갚아준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오는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이 말 뜻이라고. 원리금 상환액은. 응? 모든 걸 책임지지 않고. 자, 18번 PF는 대상 부동산의 담보로 제공받습니까? 받지 않고 소송에 대한 대상되지 않는 비소구지. 19번 PF 금융은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나 1조 빌려준 거지. 5천억 수익 나온 거지. 그럼 얘는 갚을 때 5천억 갚는 거 아닙니까? 그 은행도 손실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 20번 PF는 개발사업주와 개발사업이 현금 흐름이 분리되어 있다. 다시 여보죠. 개발은 누가 해? 돈 어느 놈 지고 있어? 분리되어 있어. 분리되어 있는 결과 개발사업주가 파산 등이 난다 하더라도 개발사업이 영향 안 준다. 그죠? 자 D장 21번 PF는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고 이에 당사자 간 위험이 뭐요? 배분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 일반 기업 대출 자금은 돈 누가 관리해? 자, 보자고. 일반 대출 이거 누가 관리해? 사업주지. 사업주 같은 사람 누군데? 차입자. 그러니까 차입자 옆에 사업주 쓰느라고. 차입자가 사업주 관리하지만 부동산 PF의 금융 자금은 자 보자고. PF는 돈 관리 차입자가 해? 아니면 여기 있는 은행이 해? 은행이지. 같은 말이 뭐야? 위탁 또는 신탁 또는 에스크로 계정이라고. 자, 그 다음에 23번. 자, 요거는 그냥 가볍게 제가 할 건데 여기 보자고. 여러분이 은행 같으면 똑같은 개발 사업이 있을 때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겠어요? 일반 기업이 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PF 빌려주겠습니까? 똑같은 개발 사업이라면 얘는 확실한 담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담보가 뭐 종이 쪽지 아니야? 훨씬 더 위험이 더 큰 거지. 그 위험이 더 큰 만큼 대출금리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얘보다 얘가 한 2배 더 높아. 응? 그래서 3만 성공되면 이건 높은 수익을 챙기겠지. PF는. 그 말이야. 24번은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PF를 볼 때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책에 있는 내용 따라가지 말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있는 뒤에 내용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 할게요. 개발론.